네, 그리고 네, 네, 지금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IRO 평가 시작하겠고요. IRO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IRO 심사 평가를 할 그 회사는 다윈 KS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오늘 심사를 발표를 해주실 이종명 대표님이십니다. 제품은 두 가지로 평가가 될 거고요. 우리 IRO 프로세스를 통해서 점수가 7.0 이상일 때는 저희가 바이어와 투자자하고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평가 내용을 보고 그 점수 스코어링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그 이 점수가 그 발표가 되면 이 점수 내용을 이 포토카드로 만들어서 저희 제휴된 기관과 그리고 파트너 심사위원들, 바이어들, 투자자들한테 연결할 예정입니다. 네, IRO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평가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등급과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심사평가위원회 그리고 블록체인 그 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촬영한 내용들을 녹화를 해서 그리고 이 현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심사를 따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줌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11시에는 한국말로 진행이 되고 12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에는 영어로 이렇게 녹화가 되어서 또 다른 심사 그 위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녹화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그 기록들로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들로 평가를 해서 이 평가 내용들 점수들은 이제 기록이 되고요. 7.0이 됐을 때 투자자하고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저도 평가 점수 횟수에 따라서 점수가 등락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점수 역시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얘기고요. 네. 네, 이렇게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우리 이종명 대표님 회사 소개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심사위원 분들한테 간단한 인사 그리고 소개 그리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다윈 KS 대표 이종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아이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ATM, 소위 DTM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환전과 그리고 해외 송금, 그 디지털 화폐 충전, 그리고 저희가 QR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페이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가 잠깐만요.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화면 공유 시작됐습니다. 네, 전체 네, 화면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시작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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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전체 네, 화면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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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디지털 ATM 소개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면대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던 외화 환전과 해외 송금을 이제 이금융기관인 카드증권저축은행도 면대면 서비스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줬던 게 그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전제로 비대면으로 키오스크나 ATM 머신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도 가능해졌고 또 무인 환전도 가능한 그런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드린 거는 오른쪽에 그 16개국의 외환 지폐를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DTM 머신에서 입금을 받고 그리고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드린 겁니다. 또한 해외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유학송금을 꼭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DTM 머신에서 현금을 입금해서 해외 송금도 신청하고 해외에서 쓰고 남은 지폐를 가져와서 다시 한국 돈으로도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키오스크 화면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12가지 현재는 US 달러를 기준 US 달러를 포함해서 12가지 12개국 화폐를 지금 위변적 판별하고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9월에 에큐원 저축은행이라는 저축은행 강남 본사와 해운대 지점 두 곳에 이 DTM 머신을 실제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16개국의 화폐를 인식할 수 있게끔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UI 화면을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요. 저희 그 그림의 처음에 보면은 내국인 신분증하고 그리고 여권에 대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기 신분증을 인식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 한 650군데에 공급하고 있는 저희 위변적 판별 그리고 판독하는 스캐너에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인이면 여권을 이용을 하게 될 거고 한국인이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이용을 할 텐데 저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필요한 내용을 판독한 후에 그 사진과 신분증상의 사진과 그리고 키오스크에 달려있는 AI 안면신용 카메라를 라이브로 촬상 또 캡처를 해서 바로 안면식 비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나의 모듈로 담아서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는 이 동일한 서비스를 가지고 크립토,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화폐도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거나 또는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직 크립토를 이런 ATM 머신을 이용해서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를 하는 부분을 허가를 안 하고 있죠. 잘 아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내 최초로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크립토 ATM 포스를 운영하겠다는 규제 샌드박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역시 금융기관은 금융의 반대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0월에 부산 블록체인 특구 내에 모 병원에 크립토 ATM을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ATM 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전자지갑을 QR 형태 전자지갑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 포함해서 자신의 신분증과 AI 안면 인증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개인들에게 QR을 보급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해서 신분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공급하는 지갑에 제 계획은 크립토도 또 달러도 한국 돈이 들인 통합 지갑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법적인 면에서 크립토하고 법정화폐를 같이 운영하는 것을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해서 구분해서 따로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때 공급받은 그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저희가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최근에 업무지에 사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크립토를 이용을 하든 특히 또 이제 법정 외환 달러를 가지고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142원 60전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ATM 머신에서 방출을 할 수 있는 돈의 종류를 저희가 지폐 최소 단위인 1,000원까지, 그러니까 5만 원, 만 원, 1,000원 세 종류를 방출을 해줄 거기 때문에 1,000원 이하의 짜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1,000원 이하의 짜투리를 발급받은 전자지갑에 디지털 포인트화 시켜서 그 한국 돈과 1:1 비율의 디지털 포인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사 먹게 한다든지 빵을 사 먹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9월에 부산의 16개구 중에 해운대구를 시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한국주택은행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행이 국민은행하고 합병을 하면서 저는 명퇴하고 나와서 은행에 있을 때부터 비대면 관련해서 그러니까 무인 뱅크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뱅킹 또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자신의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창구에서 담당 직원한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당 직원은 신분증의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그 정도 선에서 본인 확인을 했는데 워낙 유변조된 신분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서 저는 스캐너라는 그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유변조 판별과 동시에 신분증도 인식해보자 이런 쪽의 기술 개발을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계속 고도화시켜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강원랜드라든지 세븐락 카지노서부터 뭐 JDC 면세점, 부산 면세점, SM 면세점, 한국예탁결제원 이런 다양한 곳에서 저희 스캐너를 650군데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특허가 총 5건의 특허 등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신분증 위변전 관련 이런 그 핀테크 관련 특허 2건과 블록체인 관련해서 3건의 등록 특허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합평가 AA라고 내는 건 뭐냐면 특허청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변조 판별 장치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AA라는 아주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 3건의 등록 특허도 함께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회사이니까 관련한 프로그램을 저작권위원회 5건의 등록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저희가 크립토 ATM과 포스를 운영하겠다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신속 확인 규제 샌드박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유변조 판별하는 건 아까 그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유변조 판별하고 필요한 내용을 판독을 하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본인 확인까지 하는 그런 방식의 모듈입니다. 이것도 이제 프로세스로 설명드린 겁니다. 신분증 인식하고 안면 인식 통해서 진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신분증 유변조 판별했던 이런저런 내용들을 국가기관인 행안부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여권 같으면 출입국 관리소에 정보를 보내서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금융기관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금융기관하고 제휴를 통해서 그 유효성 검사도 진행을 할 거고 설령 유효성 검사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행안부가 검사를 해주는 거는 사본에 대한 신분증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고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그게 일치하는 정보만 다시 금융기관에 리턴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유변조 판별, 유변조가 된 신분증을 정확하게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캐너에 IR 센서와 UV 센서 그리고 홀로그램 센서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홀로그램이 있는지 또 보안 잉크를 썼는지를 IR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분증에 있는 그 사진과 AI 안면식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비대면 본인인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 11월 말에 금융위에 현재 금융위가 지정한 5가지 비대면 본인인증 방식의 6번째 방식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규제 샌드박스를 현재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위험도 평가는 뭐 사실 저희 비대면 ATM기에서의 일의 한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워칭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할 일은 없겠지만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현재 한 650군데에서 저희 유변조 판별 스캐너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DTM 머신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유변조 판별 스캐너하고 요거를 조합을 시켜서 모바일 월렛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디지털 ATM기는 금융 계좌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게 특히 방문 외국인한테 굳이 은행 계좌를 터서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환전해라, 해외 송금해라 이래버리면 사용자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특히 관광을 목적으로 했든 아니면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든 그 사람들의 본인 인식만 확실하다면 비대면 본인 인식만 확실하다면 스마트 월렛을 이용해서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아까 말한 에키온저축은행하고 법정 외환 관련해서 환전하고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월렛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외국인 동의하에 계좌를 만들든지 아니면 한 번의 거래로 끝나든지 그러니까 QR 지갑을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서 그냥 서비스가 끝날 건지 아니면 계속 사용을 원하게 되면은 은행 계좌하고 연동하는 부분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여권을 유변조 판별하고 인식하고 저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는 게 그럼 한국에서 운영하는 거를 베트남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이 서비스를 하려면 그 나라 국민들의 신분증도 인식해야 되고 그 나라 지폐도 인식해야 되는데 16개국의 지폐를 이미 인식하기 때문에 베트남 지폐 문제 없어. 너희 나라의 신분증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해. 그래서 한국에서 장비 만들고 한 달, 배에 실어서 보내는데 한 달, 그리고 현지 도착해서 설치하는데 한 달 사이에 너희 신분증들도 한국처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그 서울 본사는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진출을 위해서 부산경제진흥원하고 사인이 돼 있어서 부경대학교 안에 저희 연구개발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리서치하기 위해서 디펙글로벌이라는 미국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남미에 있는 그 니카라과라는 나라에 전자화폐 그리고 디지털 지갑 보급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 가서 PT를 하고 설명을 해서 공급계약서하고 솔루션 개발 계약서를 전부 정식으로 받아왔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펙 플랫폼에 가벼운 설명을 그림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암호화폐와 법정 외환화폐들을 DTM 머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또 QR을 이용해서 페이먼트도 서비스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자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이걸로 마치고요. 간단하게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안 돌아가고 있나요? 제 화면에서 네, 돌아가고 있는데. 보입니다. 저는 영상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보이나요? 다윈 환전, 송금, 충전, 결제, 통합 플랫폼 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화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나갔다가 다시 해보시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공유를 중단했다가. 네.
네, 일단 뭐 첫 번째는 ATM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네, 김현정 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다인 블록체인이라고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 제 줌이 자꾸 금방. 잠시만요. 공유돼 있나요? 예, 지금은 PPT 예 네네. 됐습니다. 돌아갑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요, 소리. 그 공유하실 때 소리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영상입니다. 먼저 자신의 원래 스캔하고 스캔한 지역을 주소가 확인이 되면 자신의 숫자를 되면 하시고 출구할 수 있는 노래 통할 기능과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리가 거의 안 들리기 영상 때문에 보이나요? 네, 영상 안 보입니다. 네, 주세요. 영수증이 필요하면 잠시만요. 네. 네, 이제 움직이는데 조금 느리게 움직이네요. 네. PPT에서는 안 올라요? 지금 재생이 아예 안 되고 화면이 멈춰있어. 지금 나는 여기서 재생이 되는데.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다시 한번 나가긴 나가지. 왜 소리가 안 나가지? 영수증이 필요하지 왜 소리가 안 나가지? 지금 화면 공유하는 중이고. 아니면 이거 원본 파일 동영상으로 따로 올라가서 아, 그럼 준비 안 돼 있지. 그러면 잠시만요. 대표님 화면이 계속 끊기고 잘 안 보이나요? 네네. 그럼 원본 파일을 올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 화면을 공유하실 때 네. 화면 공유해서 공유할 때 소리 공유가 있어요. 그걸 같이 예, 눌러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리고 그 나중에 원본도 공유해 주시면 제가 그 편집해서 영상에 같이 넣어가지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네, 영상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좀 끊겨서 네. 저희가 영상은 따로 그 원본을 주시면 그러면 예. 네,
다시 첨부해가지고 편집해서 공유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영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워서 그런 것 같으니까 네네. 이거는 저희가 몇 개 영상을 따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주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지 같은 거 좀 보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하면서 계속 그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아까 그 파일을 네네. 다시 띄우는 걸로 할게요. 네, 이게 잠시만요. 굉장히 무거워서 지금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네. 우리 그 질의응답 하면서 답변 주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화면은 보이죠? 네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를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면이니까 이 화면을 띄워놓고 예,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저부터 간단히 그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네. 그 다양한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네. 좀 특화된 어떤 분야라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설명을 좀 장황해서 그렇지 지금 한국의 그 ATM 머신이 은행하고 편의점 CD기 한 5만 2천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물론이지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다 그 나라 법정화폐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돈을 가지고 입금 출금하고 이체하고 카드 서비스하고 요게 이제 ATM 머신의 기능이죠. 아까 말씀드린 외화 환전과 해외 송금을 하는 ATM기는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재부에서 금융위에서 외화 환전하고 해외 송금 업무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면대면 서비스를 하라고 되어 있고 또 환전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그 사업장에 가서 본인의 여권이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은행도 사실은 그렇고 환전 사업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게 보통 이제 달러라든지 엔화, 유엔화 이렇게 자주 유통이 되는 그 지폐만 받지 뭐 베트남 동이라든지 필리핀 페소라든지 이런 그 지폐를 받아서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서비스는 사실 은행 말고는 전무합니다. 은행도 뭐 명동이라든지 일지로라든지 본점 중심의 지점에서만 하고 있지 외곽 지점에서 거의 서비스를 안 하거든요. 이거를 비대면으로 ATM 머신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여지까지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정부의 디지털 리들 정책도 있었고 코로나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 머신을 이용해서 환전하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네. 환전하고 해외 송금용이에요. 딱 따지고 보면은. 예. 그러면 환전 해외 송금이면 그 대중화된 ATM 머신이라기보다는 그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하는 해외 송금이 필요한 그 은행에 대한 그 대체 제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 ATM에 저희가 어떤 경쟁 상대로 지금 ATM을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서 창구에서 받긴 서비스를 못하던 거를 ATM처럼 비대면으로 환전하고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사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기존에 이제 외환은행 그에서 하던 그 네. 업무를 단순화시켜서 하는데 그러면은 해외 송금하는 노동자가 많이 사는 곳들 네. 그리고 뭐 유학이라든가 그런 그 사업적으로 외환 업무가 많은 곳에 이제 설치됐을 때 대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히 해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E9 비자라는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한 해외 노동자들만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한 사장님들은 100명이 해외 노동자가 있다고 하면은 20명 정도만 취업 비자를 받아 들어와 있고 나머지 80%는 대부분 다 불법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이 없으면 공장을 운영을 못하죠. 그다음 그 지자체에서 묵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묵인을 해줘서 일은 시켰으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본국 송금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취업 비자를 받아온 사람들만 은행에서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80%는 본국에 송금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전부 브로커에다 돈을 맡깁니다. 개인 브로커들한테 돈을 맡기고 스스로 왕창 뜯기고 거기에 해외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요청하다 보니까
현금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그런 노동자들한테 굳이 은행을 뭐 은행하고 공장 운영 시간은 같다 보니까 사실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DTM 머신에서 한국 돈을 입금받고 현지에다가 송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액 해외 송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상태니까 그 서비스를 저희도 함께 그러니까 환전만 하지 않고 해외 송금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그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그 신분증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나요? 그때? 예, 그 부분이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자기가 본인 신분을 확인을 안 시키면, 자기가 여권을 이용해서 본인 신분을 확인을 안 시키면 그것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가 원하는 거나 금융기관이 원하는 거는 반드시 자기의 여권을 인식하고 또 저희가 개발한 AI 안면 인식까지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일의 한도 내에서만 송금도 하고 환전도 하라는 얘기죠. 예,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스캐너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의 여권에 대해서 위변적 판별하고 인식하는 기술은 저희가 거의 탑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안면인식 기술도 도입을 해서 더 강력한 고도화된 본인인증 방식을 은행에게 인정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한 거고, 은행은 인정을 하겠다고 한 거고, 기재부가 은행 창구 서비스만 하라고 여지까지는 하던 거를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를 해도 좋아. 근데 핀테크 업체인 다인 혼자 단독으로 하면 이 사업은 안 되고 반드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저희는 그 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 몇 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네네. 지금 에큐온 저축은행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을 시작으로 이금융기관인 카드증권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은행만 할 수 있었던 환전과 해외 송금 서비스를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창구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 확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바로 진행을 못했고 저희하고 이제 손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거죠. 현재 부산은행에서 특구인 부산에서 이걸 진행해 보자는 니즈가 강력해서 아마 저희가 올해 하반기 이내에는 부산은행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승인규인데요. 부산은행이랑 계약을 하면은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고객들이 먼저 기계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동안 은행의 ATM에서도 돈을 빼는 거는 이렇게 좀 편하게 하지만 돈을 넣는 거는 그렇게 편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뭐가 잘 작동할까부터. 네. 그런데 에큐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렇게 잘 아는 모르죠. 브랜드가 아닌데 예. 고객들이 자기 돈을 먼저 넣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한국에 머물고 있는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이 사실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개인 브로커들한테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면 그 현실에서 내가 개인한테 브로커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은행 로고가 달려있는, 저축은행 로고가 달려있는 기계에다 입금을 하는 게 더 안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수수료 차이가 개인 브로커들이 워낙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은행에 준하는, 은행에서 설정하는 그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있을 거다. 당장은 몰라서 사용을 못할지 몰라도 확대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기계를 만든 거는 해외 송금에 대한 니즈보다는 환전에 대한 니즈가 컸기 때문입니다. 환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나갈 때 환전해야 되고 외국인도 한국 들어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인 거죠.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요즘 자주 많이 관광으로도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돈이 국제 고시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자기네 동을 가지고 한국 돈을 바꾸면 불법 환전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바꿔오죠. 예, 달러로 바꿔서 한국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한국 돈을 바꾸는 2번의 환전을 거칩니다. 근데 저희 DTM 머신을 아는 관광객들, 앞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겠지만 필리핀 페소를 베트남 동을 그 나라에서 바꾸면 불법 환전이지만 한국 갖고 들어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000까지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 페소나 동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저축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또는 저희가 편의점에 설치한 저희 머신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페소를 동을 직접 입금을 하고 한국 돈으로 바로 환전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못했어요. 법적으로 못하던 거를 작년에 기재부에서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그런 그 내용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서비스하는 걸 법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단 금융기관하고 조인해서 하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걸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환전이 됐건 아니면 돈을 바꾸는 것이 됐건 그러니까 송금이 됐건 환전이 됐건 간에 먼저 그 돈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은행 신뢰 문제죠. 예, 부산은행 로고가 찍혀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부산은행 로고가 없이 에큐원 로고가 찍혀 있다고 과연 네. 부산은행 이래도 사실 외국인 같으면은 돈을 먼저 넣는 거를 과연 할까? 그거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돈을 어떻게 버나요? 자, 요거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무인 환전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그 정부의 허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정부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무인 환전에 대해서만. 저희는 환전과 송금을 복합을 하는 기계를 만든 거고 무인 환전기는 이미 2018년도에 시중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 금방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아니 외국 애들이 과연 한국에 들어와서 타이완 달러를 입금을 하고 달러를 입금하고 엔화를 입금하고 유로를 입금해서 한국 돈으로 과연 환전을 할까? 지금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신 건데 거기는 금융기관도 아니었고 핀테크 회사였습니다. 핀테크 회사였는데 정부에서 모범 사례로 얘기할 만큼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많이 이용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은 안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자기네 달러나 이런 엔화나 돈을 입금을 하고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걸 자기네들이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확산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확산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같은 업체는 뭐라고 그랬냐면 환전만 해갖고는 금방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돈 안 됩니다. 돈 못 벌어요. 기계 제작비가 얼만데 환전 수수료만 가지고는 답 안 나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송금도 허가해 주세요. 환전도 하기 위해서 여권을 인식하는 것처럼 저희처럼 위변적 판별 AI 안면 인식까지는 안 해도 여권을 인식하는 것처럼 해외 송금도 강력한 본인 확인 인증 방법이 있다면 해외 송금도 풀어주세요. 해서 기재부가 이제 감독기관이었으니까 안 풀어주고 있다가 2018년도에는 안 풀었어요. 안 풀어주고 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거를 묶어서 이런 서비스를 해도 좋겠다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환전은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옛날처럼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전이라는 게 방문한 외국인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 해외 나갈 때 마찬가지로 은행 갈 시간 꼭 찾아가야 되고 환전소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한국 돈을 입금하고 달러를 출금할 수 있어. 그러면 사용자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못 하는 건가요? 환전이. 자, 은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라는 집단이 저희하고 계약을 한 이유는 비대면 본인 인증에 대한 부분을 굳이 자기네들이 벌써부터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개발 인력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이런 새로운 인력들의 어떤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할 생각이 없고 너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럼 우리랑 조인해서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부산은행의 디지털 카카오뱅크는 지금 카카오뱅크는 송금하고 있어요. 자,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는 비대면 키오스크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겹치는 시장이 아니고 서로 보완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시중은행보다
좀 공격적으로 하느라고 송금수수료 5,000원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송금수수료 5,000원 받아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8,000원, 10,000원의 기본 수수료 하고 그렇게 받고 있는데 카카오는 5,000원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카카오에다 제안을 할 판입니다. 뭐라고 네. 제안할 거냐면 너희는 모바일 중심으로 뱅킹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처럼 에큐원 저축은행처럼 조인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저희도 지금 제안할 판입니다. 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말씀하셨던 핀테크 쪽에서도 카카오톡이나 이제 경쟁자가 많지만 제가 그 거주했던 그 쿠알라룸푸르 도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그리고 해외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송금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현지의 이제 그 환전 자체가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환전소들만 해도 한 쇼핑몰에 5-6개씩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 관점에서 봤으면 해외의 그런 주요 쇼핑몰이라든가 주요 도시에 이 제품들이 런칭을 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화 달러가 아니고 그 현지 뭐 동을 뭐 필리핀화로 바꾼다든거나 말레이 링깃을 필리핀 동, 베트남 동 뭐 이렇게 바꾸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 그럼 글로벌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 쪽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베트남은 지금 필리핀은 비디오 뱅크라는 쪽에 저희 파트너사가 제안하는 내용이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만 해도 1년에 4천억 가까운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국가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이 전부 브로커를 통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에 있는 은행들이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송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업을 찾아보고 그거를 비디오 뱅크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도 뭐 은행 출신 국제부 출신이라 잘 알고 있지만 은행들은 세계 모든 나라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하고 코레스폰던트라는 코레스 은행 계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이 저희가 부산은행이 제안한 내용이 그건데 부산 지역에 있는 해외 노동자들이 특히 필리핀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너희 부산은행 ATM기가 이 기능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가 비디오뱅크랑 코레스가 돼 있잖아. 근데 너희 ATM은 이런 기능 없잖아. 내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조인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특히 동남아권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나가 있는 가난한 나라 이 동남아권에서는 이런 숙제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숙제들을 합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좀 앞서서 이런 장비를 만들었던 거고 앞서서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한 건데 현재는 사람들한테 잘 몰라서 많이 사용 못하지만 점점 은행의 ATM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은행의 지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은행에서 해야 되는 환전 해외 송금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에 있는 사업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계를 너희가 가지고 필리핀에 설치를 해.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이 이 한국에 있는 노동자한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은행까지 안 가고 우리가 만든 ATM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남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만 은행이 있지 중소지 시골이나 이런 데는 은행이 없는 곳들도 많은데 은행 가려고 기차 타고 막 이래 가면서 지금 사실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중소도시에 그 시골에 저희 DTM 머신이 설치가 돼 있으면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숙제가 뭐냐면 은행 계좌를 안 갖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동남아 쪽이 계좌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한국에 돈을 벌러 와갖고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200만 원을 어머니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와이프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정작 받을 사람이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이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DTM에서 네가 한국 돈을 입금하고 본인 확인 다 했으면 너한테 QR을 발급해 줄 거야. 우리가 QR 안에다가 네가 이 기계에다가 얼마를 입금했고
그리고 상대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상대 연락처가 뭐고 우리 화면 UI단에 입력하는 내용을 전부 QR에 담아줄 거야. 그리고 네가 비밀번호를 선정해. 네가. 그래서 네가 이 QR을 발급받은 QR을 왓츠업으로 보내든 카카오로 보내든 현지에다 보내가지고 아니면 모바일 폰이 없으면 이메일로 보내든 보내서 현재 있는 너희 가족이 그 QR을 가지고 우리 기계가 있으면 우리 기계에서 인식하고 핀번호 입력해서 일치하면 돈을 뽑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기계가 없다면 비디오 뱅크의 기계를 이용하면 좋겠고 또 워낙 전당포들이라든지 편의점 이 네트워크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람이 해줄 수도 있겠죠. 우리 QR을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를 가지고 그쪽에서 환전상에서 직접 돈을 내줄 수도 있겠죠. 스스로 빼고. 자, 이런 은행 계좌가 없어도 서비스를 해줘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한 전자화폐, 전자지갑 이런 서비스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크립토에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네, 비트코인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더리움에 적용할 수 있겠고. 환전해주죠. 한국에 비트코인 갖고 한국 돈 출금해가지고 부산의 동백전 지역화폐 충전에 쓴다는데 그거 왜 말립니까? 해주면 되죠. 근데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어요. 해줘도 좋다는 법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기정통부에다가 규제 샌드박스 받은 이유가 자 우리는 핀테크 업체인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 승인 내줘. 규제 샌드박스 내줘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는 10월에 부산에다가 크립토 ATM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기계 하나를 가지고 피아트와 크립토를 고객이 선택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데 법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기계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금하고 환전하고는 이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전으로 가면은 이게 그 캐시가 기계 안에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뭐 항상 입금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를 할 거고. 네. 그런데 그 뭐 공항이나 이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겠지만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에 뭐 통화하거나 뭐 달러로 할 거고 그래서 입금이 되는 통화의 현금의 종류도 다양한데 또 거꾸로 출금을 해야 되는 것도 또 다양한데 이 은행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돈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그러니까 뭐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벤처기업이 그거를 말하자면 돈 재고죠. 돈 재고 관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계 안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죠? 계속해서 누군가 수거해 와가지고 바꾸고 채워넣고 그게 기계 하나가 지점 하나인데 그 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아까 이제 뭐 사람이 많은 중소도시 뭐 해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누구를 믿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CD기입니다. 우리가 편의점 CD기를 들어갈 때 두 가지 방법으로 CD기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효성이라는 회사가 워낙에 CD기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돈을 입출금에 대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금융전산이라는 특화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금융권하고 CD기 업체들은 거기다 맡깁니다. 그럼 2인 1조로 가서 입금이 필요하면 입금을 하고 또 입금이 되어 있는 지폐들을 또 수거해오고 이런 서비스를 하죠. 자, 그거는 전부 한국 돈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자, 한국 돈만 갖고 하면은 저희 직원인들 못 하겠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단에서 지금 5만 원권 저희가 보통 이제 방출기라고 해서 트레이에다가 5만 원권 이렇게 쭉 적체를 해놓으면 1000매에서 2000매까지 적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 방출기, 10,000원 방출기, 1,000원 방출기에서 방출기 3개를 넣고 한국 돈을 출금을 해줍니다. 한국이니까 아무래도 출금 수요는 한국 돈이 대부분일 거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애들은 자기네 나라 지폐를 입금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자기네 나라 지폐를 입금하겠죠. 그러면 입금기에는 한 2,000장 정도가 지폐가 쭉 쌓이게끔 그렇게 입금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미 2,000장이 거의 한 1,000장이 쌓였어요. 그럼 저희가 가야죠. 아니면 금융전산에다가 계약을 해서 맡겨야죠. 근데 금융전산에 계약해서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분명히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부산에 저희 회사가 있고 서울에 회사가 있으니까 두 군데는 먼저 제가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수거한 페소나 동이나 달러나 엔화 같으면요. 은행 안 갖다 줘도 환전소 가도 바꿀 수가 있죠. 한국 돈으로. 오히려 우대에서 바꿔줍니다. 환전소가. 근데 은행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부산은행에 제안하는 내용이 하나는 우리 서비스를 같이 해보자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외환을 너희가 창구에서 매입 매도를 우대에서 해줘. 이건 우리은행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기계를 이용해서 환전했던 사업자가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수거한 외화를 은행에다 창구에다가 매입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돈 갖다 주고 돈 바꿔오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할 일은 아닌데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 돈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돈이 얼마나 나간다고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한다고 그런 관리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우려해서 말씀해 주신 건 알겠지만 근데 그 수수료 가지고 수익 사업이 되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계산서가 있어 봐야 계산서를 예, 뽑아보셔야 해봐야죠.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교수님.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은 해봐야죠. 이제 우리가 예.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서울 부산이면 서울 부산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이제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은 또 좀 다르잖아요. 뭐 안산이랄지 뭐 근데 그럼 노동자들이 여기까지 이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러면은 그 동네에 있는 은행을 가면 되는데 서울 부산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되나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개당 그러면은 내 고객이 몇 명인데 이게 그 기계가 몇 종류의 그 통화를 넣으면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거를 관리 비용이 뭐 얼마나 자주 체킹을 해가지고 바꿔주고 말하자면 재고가 인벤토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수수료가 얼마인데 결국 그것도 은행에 갖다 주면은 또 은행에서 또 수수료를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서로 뽑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내 고객은 뭐 누군데 몇 명이다. 나는 기계가 이제 몇 대다. 그래서 그 기계 한 대당 통화별로 좀 어떻게 지금 재고가 들어가고 수익은 어떻게 되고 이걸 한번 뽑아 보셔야죠. 그래서 그래서 이 저희 정도는 물론 충분하다. 당연히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당연히 수지 분석표는 당연히 만들어 놓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계산에 의해서 뭐 제가 일부러 쓴 게 아니라 엑셀로 계산한 거니까 계산에 의해서 이 사업이 비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진행을 한 거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분은 지금 그 은행에서 받는 외화 환전 수수료 명동 환전상에서 받고 있는 외화 환전 수수료 그 정도를 받아도 수익 구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송금 수수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금 수수료를 지금까지 아까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워낙에 브로커들한테 비싼 수수료를 뜯겨가면서 해외 송금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는 저는 이제 이 사업 때문에 만나봅니다. 예, 안산에 있는 노동자 만났어요. 응? 아유, 안산 쪽에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 저희가 많이 이용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안산까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사업비를 다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안산까지 내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자, 서울의 강남에다 설치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답니다. 왜? 브로커한테 줬어요. 20% 30% 뜯겨가면서 그리고 또 현금 배달 사고도 나니까 불안한데 자기가 휴일이 있는데 자기가 일요일이 있고 쉬는 날이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강남 오겠습니다. 어딘지만 알면. 근데 그 장소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은행에 ATM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더 믿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뭐 건물이든 편의점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하고 같이 한다는 증빙이 돼 있으면 그게 눈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현재 브로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휴일을 이용해서 부산은 못 가더라도 강남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바운더리인 서울하고 부산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이다 보니까 그나마 서울에 있는 은행들보다 제가 KB 출신인데
KB보다는 부산행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은 법 때문에 외화 법정 화폐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크립토 갖고도 할 수 있겠네. 응? 부산을 방문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환전해주고 지역화폐 동백전 충전해주고 할 수 있겠네. 지갑 기술이 있고 그거를 블록에 태울 수 있는 어떤 이런 크립토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치가 부산에 제일 많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법인도 설립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 네, 최영규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 환율 관리, 네. 나중에 이제 크립토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교환율 네.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특히 네.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환율에 대한 그 데이터 오락실 문제인데 이게 네.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 12개의 그 지폐를 취급하신다고 하면은 네. 그 교환의 가능수가 퍼미테이션이잖아요. 네. 순열이잖아요. 그래서 11이니까 131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화폐에서 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131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12개의 화폐가 있다면요. 네. A화폐에서 B화폐로 A화폐를 넣고 B를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네. A를 넣고 C를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네. A를 넣고 이렇게 쭉 순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를 넣고 A를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네. B를 넣고 B를 받지는 않겠죠. 네. B를 넣고 C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해했습니다. 순열이 되는 예. 제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지폐는 16개 나라의 지폐를 받을 수 있게끔, 또 지폐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위변적 판별에 실패를 하면 $100 잘못 받아서 11만 원 내주면 그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기본적인 위변적 판별 기술이 없으면 입금 자체를 못 받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 모든 나라의 여권, 이런 신분증부터 위변적 판별 그 부분을 제가 한 17년 해오면서 저희가 무인 완전 사업 때문에 해외 지폐를 위변적 판별하는 것들을 계속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개국의 지폐를 위변적 판별을 통해서 입금을 받고, 자 이제 출금을 하는데, 예.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이니까 해외 노동력들한테 자 당신이 페소를 입금하고 달러를 출금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 서비스인 거고, 안 하는 거죠. 우리 비대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국 돈을 기준으로 출금해 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달러를 입금하든 페소를 입금하든 하나은행의 실시간 현재 레이트를 통해서 화면에다가 고시를 해줄 거고, 거기에 수수료를 더해서 동의를 하면 그러면 한국 돈으로 출금해 줄 거야. 다만 우리가 출금을 해줄 수 있는 최소 단위는 500원, 100원짜리, 1원짜리 동전은 못 해줘. 관리도 힘들고 기계도 커지고 비싸지니까 최소 지폐 단위인 1,000원까지는 우리가 내줄 거야. 그러면 환율을 비교하다 보면 999원이 발생할 수 있고 950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짜투리가. 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전자화폐로 줄 거야. 어떤 전자화폐로 줄 거야? 우리 회사가 글로벌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해 놨어. 그 글로벌 거래소의 레이트를 땡겨와서 당신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면 우리 토큰으로 일단 받고, 전자지갑에 토큰을 받고, 자 그거를 안에서 포인트화 시켜서 소상공인 가게에서 커피를 사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다음번에 환전할 때, 다음번에 송금할 때 수수료로 쓰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짜투리 1원까지도 전자화폐로 지불하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아주 좋은 그 선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환율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도 저희한테 입금을 받은 외화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매입을 하죠. 여기까지 하던 일이니까 하던 일인데, 저희가 16개국의 지폐를 다시 가져와서 기계에다 넣어갖고 방출해 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여기는 한국이니까 아무래도 한국 돈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클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해주고, 다만 한국인이 외국 나갈 때도 저희는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부러 시간 내서 은행 가야 되고 환전상 가야 되고 왜 집 근처든지 아니면 뭐 편할 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 제가 금융기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달러만 합시다. 달러만 합시다. 150, 20, 10 네 종류의
달러만 바꿔줍시다. 한국 돈 입금 받아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설명이 좋습니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그 환율은 어느 지정되는 은행에 네네. 지금 실시간 이제 보시면 하나은행하고 예예. 그 실시간 레이트를 땡겨오는 거죠. 홈페이지에 있는 레이트를 땡겨옵니다. 예.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크립토가 적용이 되려면 결국은 거래소에 있는 레이트를 땡겨오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 몇 군데 비트코인으로 병원에서 페이먼트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 성형외과에도 저희 스캐너가 들어가 있어요. 김병건 원장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중국인들 비트코인 많이 갖고 오는데 성형수술비 결제시키자. 어떻게? 내가 이런 거 내가 크립토 퍼스 제공할게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뭐 요즘은 좀 구설수에 올라가고 좀 그러긴 하지만 자 그때도 다행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는 사실 환전해주기가 페이먼트하기가 아주 좋은 게 소수점 8자리까지 계산이 되니까 짜투리가 안 생겨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출금을 위한 990원이 안 생기고 한국 돈으로 딱 맞출 수가 있죠. 대부분 소수점 4자리 정도로. 그러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하나를 결제를 해서 병원비 결제가 아니고 병원비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결제를 할 게잖아요. 거꾸로.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 예,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75개국에서 비트코인 ATM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애들이 달러 출금해주면서 5.5% 수수료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입금 받으면서 비트코인 살 때는 8.5% 수수료 받습니다. 그거를 옆나라 캐나다, 이웃나라 영국 다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립토 환전 수수료가 엄청난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있죠. 바꿔줄 때 하고 그다음 시간이 노드에 쌓여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컨펌 끝나서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하고 레이트가 분명히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명분을 세우고 장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CBDC라고는 들어보셨나요? 네, CBDC. 예. CBDC가 되면은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부산시 쪽에 그 CBDC 관련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부산은행하고 오랜 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중국 쪽 CBDC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가상화폐는 못하게 하는데 CBDC 관련해서 ATM 머신 만들 수 있지 않냐고. 만들 수 있죠. 기본이 같지 않습니까? 틀린 게 없잖아요. 네, 그럼 현금 가지고 우리가 지역화폐 충전하는 거나 현금 가지고 외화 가지고 CBDC 충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CBDC가 분명히 이제 뭐 한국은행은 은행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국처럼 그렇게 아마 CBDC를 할 거고 은행에서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지역화폐 사업자들처럼 개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뿌리고 사용하게 될지는 뭐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 없기는 하지만 저는 교환 수단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CBDC도 만약에 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본인 확인이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누가 사용을 하는지, 누가 원하는지.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본인 인증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호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아마 별 제한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시장 정도라면은 네. 인증이 없거나 그러니까 중국의 CBDC에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1차는 나와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월렛이 지갑이 있으면 이제 송금, 입금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네. 금액이 커지면 이제 그런 인증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금액이 작으면 뭐 작은 게 저 100만 원 이하 뭐 하여간 그 금액이 작으면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어쩌면은 지금 이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정확히 그 시장일 그러니까 인증이 필요 없는 그 시장일 가능성이 많아서 CBDC 해서 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지갑을 들고 다닌다고 보면 네. 이런 이제 ATM 기계 같은 거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 나라 그 법이 정해져 있는 그 비대면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1회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환전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1회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창구에서는 물론 2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도 할 수 있겠죠. 자, 비대면 쪽은 아직은 법적으로
그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아예 본인 확인을 안 해도 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게 50만 원입니다. 우리 상품권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교통카드 충전할 때 지금 3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통 전자화폐 쪽이나 상품권 쪽이나 이쪽은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되는 의무도 안 주고 할 이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소액 범인 점점 2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간 것처럼 자, 환전은 외환관리법에 적용이 되고 해외 송금도 외환관리법에 적용이 되니까 무조건 본인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본인 확인을 해도 1회 환전은 200만 원 이상은 안 돼. 200만 원 이상 하려면 은행 가. 그 얘기인 거고 송금도 1회 500만 원 이상은 안 돼. 500만 원 이상 하려면 은행에 다큐멘트 서류들 준비해가지고 무역대금인지 해외 유학 송금인지 증빙 가져가서 은행 가서 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저희는 이거를 기획할 때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지들이 환전을 하면 얼마나 할까? 1억 할까? 1,000만 원 할까? 아니죠. 외환관리법에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한도도 10,000불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나라가 10,000불 이내로 화폐를 가지고 와서 끼케야 환전하면 저도 뭐 해외 나가서 출장 갔다가 식구들 뭐 선물 사온다고 하더라도 뭐 잘 써야 300만 원, 500만 원 사이에 쓰는데 그 정도 환전에 쓰는데 그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액 환전을 할 거고 해외 송금도 소액 범위에서 보낼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 제가 안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 제가 안 해더라도 전자금융 사업자들이 이런 서비스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저는 그들보다 조금 먼저 빨리 하는 이유가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좀 해봐야지라고 지금까지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CBDC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네네. 현금의 필요성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없고 현금이 없어도 지금 이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건데 그게 CBDC가 들어서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은행이 없어도 되고 현금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CBDC가 보편화되면 과연 존재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도 코인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송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그냥 지갑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송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송금도 시장이고 법정화폐로 송금하는 것도 시장이고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CBDC가 전 세계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은행이 왜 필요하냐? CBDC 갖고 다 하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시. 그게 이제 아마 시간도 걸릴 거고 또 저희처럼 빨리 받아들인 나라도 있을 거고 제가 얘기했던 제가 중남미 열심히 쫓아다닌 것도 중남미처럼 아직은 금융이 거의 발전이 안 돼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또 계속 수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제가 전 세계 여건을 유변적 판별하고 인식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네, 그런 나라일수록 고민해봐야죠. CBDC가 더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네네. 은행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인 거고 사실은 그래서 남미의 국가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까지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걸 따라서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은행 시스템이 없어도 그냥 지갑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거는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이런 더군다나 이제 위조 또 화폐 뭐 이런 것들은 최고의 그 난이도를 갖고 있는 그런 고도화된 것이 아니면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잖아요. 잘못 판독했을 때 날아가는 돈의 규모가 너무 큰 거잖아요. 네. 100불짜리 하나 잘못 판독하면은. 네. 근데 이게 100불짜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계가 에러가 있으면은 이제 뭐 100장 1000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몇억 원 몇십억 원이 날아가는 건 순식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근데 지금 회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근데 이 코인이 지향하고 있는 시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코인이 그 시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CBDC가 나온 거거든요. 저 시장을 내버려 두면은 나라 화폐가 다 없어지겠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CBDC를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은 CBDC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이미 나와 있고 이미 유통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웬만한 작은 금액은 본인 인증이 없이 다 이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시장에 바로 회사가 타겟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폐가 필요 없는 시장인 거고 동남아권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QR 가지고 그 중국 관광객들 다 받았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위안화 CBDC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결제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술 쓰고 이제 한 원화 CBDC가 만들어지겠고 각 나라들이 CBDC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제가 인정하는데 그 기술이 지금 쓰이고 있는 시장이 너무나 큰 위험이 많은 시장이다. CBDC가 되면 과연 이 시장이 존재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뭐 저를 약간 어필한다고 하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저하고 이 시작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화면 띄워놨지만 제가 이 DTM을 개발할 때는 금융권 계좌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지갑을 가지고 지갑 내에서만 그냥 페이먼트 한다든지 뭐 환전한다는 이런 부분은 지갑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 간의 어떤 거래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크립토를 이 안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특히 블록체인 안에서도 이제 금융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단순히 그냥 뭐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출금해주고 75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현금도 출금하지만 지역화폐로도 충전하고 CBDC로 충전하고 가게 가서 페이먼트도 하고 현금 없는 사회에 저도 이제 동의한다는 거죠.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환전인 부분인 거고 그걸 가지고 충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페이먼트 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오늘은 이 자료에는 디지털 ATM에 대한 설명만 하다 보니까 페이먼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페이처럼 알리페이처럼 QR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속되어 있는 매장들에게 그거를 보급을 할 겁니다. 아마 이제 9월부터 해운대구를 시범운영으로 선정해서 먼저 보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카카오페이 QR을 달아놨으니까 부산은행이 썬패스라고 해서 부산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앱을 이용해서 QR에 인식을 해서 페이먼트 할 수 있게끔 가맹점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산은행 멤버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불특정 다수인이 외국인 포함해서 저희 기계에서 자기 본인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하면 그걸로 전자지갑을 발급해줘서 그 전자지갑에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환전도 들어가고 송금도 들어가고 페이먼트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페이먼트는 더욱이 더 어려운 사업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선 기존에 있는 디지털 뭐 카카오도 있고 그런 페이먼트는 일상생활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강자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조차도 CBDC 하고의 경쟁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CBDC가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경쟁자가 될 거기 때문에 웬만한 페이먼트는 웬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다 죽어나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원로 서비스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카카오가 지갑을 뿌릴 거고 라인이 지갑을 뿌릴 거고 그게 아니고서는 비트코인 지갑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마이도 월렛이랄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건 인프라에 가까운 사업이라서 스타트업이 들어가기에는 페이나 지갑이나 대단히 어려운 건데 지금 회사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ATM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이제 강점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은행들은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ATM을 다 철수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는 니치 마켓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 그 ATM 시장을 들어가는 거고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인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디지털 화폐가 지향하는 그 시장이 되면은 결국은 존재하겠느냐, CBDC가 되면 존재하겠느냐. 그 지금도 회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비트코인을 송금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원화로 받은 거를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CBDC로 받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로 송금할 수도 있고 디지털 위안화로 송금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다음 일상생활에 쓰는 것도 다 그냥 옛날 알리페이 쓰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냥 뭐 디지털 원화 CBDC가 됐건 달러 CBDC가 됐건 위안화 CBDC가 됐건 그걸로들 다들 지불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생각하는 그런 캐시 베이스 된 시장에서의 강점이 계속 존재하겠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좀 첨을 드리면 이게 한국에서 느끼는 것들은 지금 현재 캐시리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폐를 한국에서는 안 가지고 다니고 그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 모바일페이 이런 걸로 한국은 뭐 인터넷 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되게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관광을 갈 때 환전 용도로 일부 좀 제한적으로 쓰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 ATM 머신에 대한 니즈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진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그 속도가 느리고 와이파이 같은 게 이제 잘 안 터지거든요, 시골 같은데. 그래서 여전히 현금을 쓰는 것들이 필요로 하고 이제 중국은 말씀하셨다시피 CBDC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다 국가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시장성에 대한 어떤 기술 유출 부분도 있고요.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은 이제 니즈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은행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데 이제 이마트가 한국에서 진출을 했어요. 그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마트에 지금 매장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금 그 서비스가 그 인출하는 서비스 기능 좀 필요로 하고 만약에 그런 데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그 인구의 그 노동자의 40%가 외국인들이거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해외 송금을 할 때 이 솔루션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국가별로 전략적으로 어떤 이제 말레이시아면은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방글라데시 뭐 네팔 이런 쪽에서 많이 오니까 그렇게 네팔에 이런 기계들을 설치를 해서 출력할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국가라든가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좀 그 아이템별로 좀 정해서 환전은 어디 그다음에 송금은 어디 그다음에 ATM 머신 기계 설치는 어디 이렇게 좀 특화시켜서 보여주시면 이제 송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CBDC 문제라든가 앞으로 그 한국에서의 그 니즈도 지금 그 비교를 할 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IRO 플랫폼 통해서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나라별로 아마 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의 보는 이 제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동남아에서 보는 평가 그리고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쪽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보는 평가들이 다 다를 거라고 봐서 이제 그런 전수가 달라졌을 때에 이 제품을 높이 평가하는 나라에 진출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쪽 관련된 이제 심사는 지금 시간상 뭐 그 말씀을 좀 간단히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 부분이 지금 이 ATM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카피가 가능한지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을 쉽게 따라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또 그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지갑 기술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코인을 만들고 또 코인을 배포하고 페이먼트 쓰게 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너무나 쉬운 기술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편화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만든 토큰이 뭐 대단한 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슬로우 미스트라는 데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 평가가 뭐 평가라는 거에 자체의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쟤네가 하는 일은 쟤네만 할 수 있어라고는 저도 당연히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도 조금 크립토나 이런 부분이 빨리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 정도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언제까지나 거래소 안에서만이 사고 파는 어떤 그냥 그런 진짜 사고 파는 투기 수단, 투자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그래도 한 75개국에서는 현금 출금이라도 그나마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나라는 법망에 막혀서 못하고 있었고 그럼 저는 제가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비대면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대면 본인 인증에는 반드시 신분증 유변조 판별이라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걸 한 17년 동안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본인 확인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그러면 지폐를 출금을 할 때는 지폐 유변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런 식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든 이더리움 기반에 대한 어떤 플랫폼 기술을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독보적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도 못 드리는 거고 다만 얘를 좀 보편화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고 부득이 뭐 약간 핑계 같지만 근데 뭐 이런 거 하면서 굳이 니네가 토큰까지 굳이 뭐 만들 이유는 뭐가 있어? 굳이 토큰까지 만들 이유는 없죠. 다만 이제 이종 암호화폐 간의 어떤 수합이라든지 그 어떤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뭐 기축통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기축통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거래소에 공시되어 있는 코인을 하나 확보를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그런 참여에서 코인을 확보하게 됐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자 포인트로 999원 짜투리 줄게 이러는 거보다는 일단 코인을 줄게. 우리 거래소 상장돼 있어. 그러니까 코인을 주고 그 코인을 네 선택에 의해서 포인트화 시켜서 페이먼트를 하든지 아니면 코인을 그대로 보유를 하든지는 유저가 판단해서 진행해. 너희가 짜투리 부분을 예전에 그 환전사업자는 그 짜투리 부분을 화면 단에서 고객이 동의를 받고 절살시켰어요. 낙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때는 야 이거 무인환전 사업 낙전 엄청나게 나온다 이래가지고 막 이게 논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잘못 판단들을 했는데 결국 사기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 감사원에 그 지적에 걸려가지고 그거 다 뱉어내고 물어냈던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짜투리를 떼먹으면 안 되지. 짜투리를 최소한 쓸 수 있게는 해줘야지. 고객 판단에 의해서 그런 용도로 이제 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지갑도 필요했고 그렇게 이제 개발한 거지 뭐 독보적인 기술이라고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유변조 판별 기술은 그래도 독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신분증과 여권을 동시에 하나의 스캐너를 갖고 판단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꼼꼼히 잘해왔다.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저희가 탑이라고는 뭐 충분히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네. 그 지금 미변조 판별 기술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를 응용하신 겁니까? 스캐너는 저희가 어차피 시중에 나와 있는 스캐너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스캐너 위에 뭔가 이제 매체가 올라갔을 때 얘가 어떤 매체인지 판단하는 거 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을까요? 이제 여권을 위변조해서 어떤 해외 국경을 넘어가려는 그런 어떤 범죄적인 시도들이 많이 있으니 그 이미그레이션 할 때 세계 모든 나라 여권이 어떤 특정한 표준화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표준화됐는지 안 됐는지만 비교 판단을 하더라도 위조 신분증인지 아닌지 위조 여권인지 알 수 있으니 그런 이제 ICAO라는 어떤 국제 규격이 있어서 너희가 반드시 여권을 만들 때는 옛날 필기체 쓰면 인쇄체를 쓰고 홀로그램 반드시 있어야 되고 B900이란 보안 잉크 써야 되고 이런 몇 가지 권고사항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기준을 그대로 자국 신분증을 만들 때도 쓰고 자국 지폐를 만들 때도 대부분 그 기준을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럼 저희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위조가 돼 있는 부분을 이제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안 잉크 쓴 게 맞네 안 맞네 그리고 홀로그램에 최소한 있네 없네 그리고 적외선하고 자외선을 쐈을 때 어떤 그 기술적인
그 기능이죠. 예. 적외선을 쐈을 때, 자외선을 쐈을 때 여권이나 신분증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더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변조 판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AI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한다고 신분증 달라고 그러면 얼굴 한번 보고 신분증 보고 때로는 그냥 스캔에 넣고 말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변조 판별에 뭔가 더한 알파가 있어야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그래서 AI 인식용 카메라를 달아서 금방 올려놓은 여권이 정상이네. 요 사진하고 이거 10년 전 사진이지 않습니까? 7년 전 사진이고요. 라이브로 지금 라이브니스로 AI 안면 인식을 해서 요거는 지금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니스로 체크한 거고요. 요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포인트화 시킨 거죠. 몇 프로가 일치해. 70.4%가 일치해. 뭐 80.5%가 일치해. 가족 간에 제가 제 아들하고 해도 한 10몇 프로밖에 일치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면 인식하고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 50% 이상만 나와도 본인님에는 거의 틀림없다. 이 정도까지 이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적용한 겁니다. 예. 각 나라 집회도 마찬가지 방법을 쓰신 거죠. 예, 집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IRUV, 적외선, 자외선, 그 부분에 대한 체크 방법을 쓴 거죠. 예. 또 이 서비스가 아주 꼼꼼하게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고객을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위변조 판별을 3초 안에 해달라고 산업 쪽에서는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3초라는 시간에 맞춰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완벽 체크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대부분은 그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KYC 본인 인증을 하니까 위조 지폐를 감히 못 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여권 인식도 했고 얼굴 인식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위조 지폐 넣었다가 그럼 저희가 체킹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100짜리 위조 지폐 들어왔는데 방금 전에 미국의 토마스라는 사람이 여권 인식해서 했어.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니까 미리 방지하는, 위변조 지표를 못 쓰게 방지하는 그런 내용도 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액큐레이시 제가 잠깐 짧게만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 회사의 기본 베이스는 그 위변조 판별 기술입니다. 그거를 지금 금융에 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쭉 나오신 거고요. 예. 이거를 또 딴 데도 충분히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걸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예. 지금 그 액큐레시 레이트 같은 건 몇 % 정도 될까요? 저 뭐라고 다시? 정확도 같은 경우? 정확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신분증 위변조 판별 이 부분은 한 16년 전부터 뭐 부산지하철부터 여러 기관들에 나름대로 공급을 해서 사용도 하고 내용연수 지나서 폐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재 한 650군데 어쨌든 저희 걸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위변조 판별에 잘못 걸러갖고 저희한테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 사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위변조 판별을 만약에 신분증상에서 잘못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집회에서 잘못해버리면 이거는 사업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도화시키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본인 확인 없이 신분증 위변조라는 이런 거 판별 없이 단순히 지표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저도 스스로 많이 불안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 확인에 대한 부분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걱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더 고도화해야죠. 예. 네네. 지금까지 그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네. 그 간단하게 질문 한국 해주시고 한국 버전은 끊고 이제 1시부터 영어 버전으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여하신 자문위원들 그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하나씩 해주시고, 그리고 보충 자료들은 이 대표님께서는 관련된 질문대에서 보충 자료들을 업로드 저희한테 주시면 업로드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요? 예, 저는 없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잘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최신이어서 수상은 그럴 짬이 없었겠죠? 수상 경력. 인증이나 수상, 상. 예. 예.
요 건수를 가지고 뭐 저희가 예. 어떤 수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예. 굳이 제가 좀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특허를 5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네.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잘 저작권위원회에 또 등록을 해놓고 해서 뭐 아. 완벽하게 보완은 안 되겠지만 예, 저희가 좀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허에 화면 공유는 AA 중단해 받은 주세요. 거. 화면 공유는 중단해 주세요. 네. 아, 예, 예. 잠깐만요. 네, 화면 네, 잠깐 AA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민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뭐 잘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또 Q&A 나중에 저희 질문지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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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아니 그러니까 블록체인 모델은 저는 잘 당연히 잘 만드신 건데 고민은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의 코인을 준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게 돈이라고 생각할지 날린다고 생각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네네. 같이 이제 힘이 없을 때는 날린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코인으로 주면 되는데 그러면 회사의 밸류가 또 키워나가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사업이 잘 되면은 코인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짠 거는 저는 잔돈을 코인으로 준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좋은 생각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CBDC가 되면 이 사업이 될 건지 CBDC는 굉장히 빨리 됩니다. 동남아권은 중국 위안화 때문에 동남아권은 지금 알리페이 쓰는 것처럼 다 그 디지털 위안화 쓰게 될 거예요. 예, 송 교수님의 이 포인트는 이거 이제 레코딩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 대표님 이것은 한번 수학 분석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 투자 설명회를 지금 하실 때 그걸 선제적으로 미리 설명해 버리시면 수학 분석을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으실 수 있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끼지 않고는 기계음이 있으면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 해외 진출 전략은 은행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혼자 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어디 은행이랑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은행이랑 나가야 됩니다. 기계 나가봐. 근데 결국은 아까 말한 엑셀시를 뽑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게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술인데 적용 분야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잘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CBDC 얘기를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업계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히 무슨 세계 탑이 되겠다고 그런 의지로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열심히 개발을 했고 제가 작년에 이제 니카라과라는 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갔던 경험도 아까 우리 장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금융 계좌를 갖지 못하고 또 금융의 혜택을 못 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비대면 본인 확인 기술을 가지고 금융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 오늘 그거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할 수 있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심사위원님들 이 영상을 보시고 제품이 완성된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IRO 이노베이션 제품으로 해서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발전 성장성들을 보시고 점수를 점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장시간 이렇게 심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